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그 잠을 자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꿈을 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이 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화학자 고혜경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지난 시간에 꿈이 갖는 의미와 또 꿈의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인류의 아주 많은 발명품들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네.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수많은 창작, 발견,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네. 또 우리 각자가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창작과 발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조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꿈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우리 삶을 그래도 좀 살만하게 가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창의력의 원천 하나가 꿈이라는 거. 꿈에 관심을 가지시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근사한 예술가인지 그거를 알 수 있으세요. 창조를 조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창조의 영감들을 우리가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꿈이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참으로 많은 것들이 꿈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목을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이라고 붙였어요.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사태가 그렇고 그런데 그 누구도 어쩌면 코로나가 끝나고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거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대부분 예측을 하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상상력, 창의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의력의 원천 하나가 꿈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시인은 작업 중이라는 게 이게 프랑스의 장폴 루라는 시인이 자기 침실 문패로 달려있는 모토예요. 이제부터 내가 작업을 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저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낮 시간에 그러니까 이 의식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나를 볼 때와 밤이 돼서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가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를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황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어를 몰라서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꿈에 관심을 가지시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근사한 예술가인지 그거를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보물들, 발견들, 그 과학적인 어떤 진보를 이루어내는데 꿈이 영감이 됐거든요. 네, 그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꿈 교과서에 반드시 나오는 이 경우입니다. 사례인데 호이라는 사람이 재봉틀을 발견했어요. 그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냥 손바느질을 해서 노동복을 대기에는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99.9%가 됐는데 박으면 천을 씹어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퇴근도 못 하고 뭐 공장에서 그냥 끙끙끙끙 하다가 의자에 엎드려서 자다가 그 아프리카 토인들한테 자기가 잡혀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커다란 솥에다가 호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뜨거우니까 막 기어 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식인종이 창으로 거의 얼굴을 여기를 이렇게 쑤시려 그러는 찰나에 놀라서 깬 거예요. 악몽. 지난주에 악몽이 나쁜 꿈이 아니라 시급하게 중요한 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꿈 이미지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머, 식인종 창 끝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네.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재봉틀 바늘에 끝부분에 구멍을 뚫으면 실만 나아가지 천은 씹어서 올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재봉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재밌죠? 그 멀리 갈 것 없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거북선도 꿈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꿈에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먼 바다로 혼자 노를 지어갖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낚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꽤 내가 멀리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커다란 거북 하나가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빨리 잡아갖고 거북탕이라도 끓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활을 쏘니까 활이 튕겨 나오고 근데 이 거북이 입에서 불을 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놀라서 깨가지고 꿈에서 나온 그 거북하고 똑같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등은 쇠로 해서 뾰족뾰족하게 해서 그 적군들하고 싸우더라도 이 배 위로 못 올라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오게 했죠. 예, 그게 사실은 꿈에 영감을 받아서 거북선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Yesterday라는 노래. 그 폴 맥카트니가 런던에서 꽤 가난하게 살 때 그 다락방에서 자다가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자마자 그 음악을 연주를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나 꿈에 들었어 라고 곡을 연주를 했는데 세상에 그런 곡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을 리가 없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게 자기 곡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무도 먼저 그걸 작곡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곡이 저 곡이에요. 그래서 빌리 조엘 뭐 이런 가수들은 나는
내가 작곡한 모든 노래는 다 내 꿈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음악들이 꿈을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 바이올린 곡 중에서 악마의 추릴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정말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작곡했지? 그래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곡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는데 꿈에 악마가 나왔어요. 악마가 나한테 영혼을 팔아라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음악가는 음악을 한 곡만 나한테 연주를 해주면 내가 내 영혼을 줄게라고 얘기해요. 그 악마가 꿈속에서 연주해준 그 곡이 악마의 추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팔 정도로 음악이 중요해라는 얘기죠. 그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인 발명도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루이스란 그 초기에 아주 박물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연에서 화석을 채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채취할 때는 돌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석이라는 그 단면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근데 채취까지는 이 돌 속에 화석이 들어있어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화석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르다가 다 부서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탁 잘랐는데 그 화석, 물고기 화석 몸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꿈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또 꿔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똑같은 꿈이었지만 기억하는데 그 세부 사항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일째는 연필과 종이를 들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해야지. 네, 그래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대로 실험실에서 잘랐는데, 그러니까 꿈에서 보여지는 그 방식대로 팻말을 넣어서 두드렸더니 탁 잘라지는 그 단면에서 물고기 몸체가 통째로 나왔어요. 그 물고기가 꿈에서 봤던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화학 배울 때 우리 이거 다 외웠죠. 원소 주기율표. 러시아의 멘델레예프라는 화학자가 이 공식, 이 표를 꿈에서 그대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그대로 보고 실제로 저 표를 세상에 내놓을 때 꿈에서 본 거에서 단 하나만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극을 쓰고 이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잠만 자면 내 꿈이 무대가 연극이 펼쳐지는데 여기가 아주 소인국이라 소인이 연출도 하고 극을 쓰고 연극을 펼치는데 무대에서 그 극은 내가 읽었던 어떤 책들보다 훨씬 재미있는 거였어.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작업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인데 그 쿠로사와 감독의 꿈이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인데 영상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일생 꾸었던 꿈 중에서 가장 특별한지 인상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자기 꿈 중에서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7개의 꿈 시리즈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화하는 사람들이 꿈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꿈 언어하고 이미지 언어라, 그러니까 영화에서 쓰는 언어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꿈 수업을 하면 영화 감독들이 꼭 들어와요.
근데 이런 그 우리보다 앞서 그 어떤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신 우리 선조들의 사례들을 아주 제가 조금만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들만큼 우리 각자도 이렇게 뛰어난 발명가고 예술가고 작가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 없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시는 게 저거는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고 태어난 천재들만의 일이다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세요. 왜 저들만 저런 꿈을 꾸고 우리는 그런 꿈을 안 꾼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 중에서 몇 개의 노벨상 공식을 날렸고 어떠한 위대한 작품들을 날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아니면 뭔가를 우리가 가장 지치고 힘들고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그냥 삶에서 그냥 아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몇 번 그런 기억들 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이태리가 초창기에 방역 문제가 제일 심각했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의료 붕괴가 왔고 그런 시점에 그냥 서민들이 사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 다 나와서 콘서트 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거나 우리가 뭐 엄청나게 어떻게 뭐를 해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기발발랄한 아이디어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숨 쉬고 살지 않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우리 백신 맞고 나면 20분이나 30분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가잖아요, 그죠? 그 요요마 그 첼리스트가 백신 맞으러 가면서 자기 첼로를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주사 맞고 기다리는 동안에 주사 맞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대가가 거기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죠? 그냥 이 아트라는 게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우리 삶을 그래도 좀 살만하게 가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런 대가들만 그 창작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니다라는 그 대표적인 예가 모든 사람들의 꿈속에 이런 창작의 장인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엘리베이터 꿈 같은 거 꾸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건물이 5층짜리야. 그래서 5층을 누르는데 갑자기 60층까지 가더라. 120층까지 가더라.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굉장히 깊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면요. 딱 내릴 때 딴 세계가 나와요. 뭐 갑자기 고려 시대로 들어가든지, 뭐 아니면 뭐 진짜 우주에 무슨 그런 외계인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든지, 저는 이거 생각하면 언제나 그 아쿠아리움 가면, 수족관 가면, 심해적 수족관 이런 데를 가면 물고기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완전 로봇 같이 생기고 막 상상의 동물 같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꿈도 수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깊이 내려가면 다른 세상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종 만나는 인물들이 난장이 아니면 거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얘기하면 언제나 난장이가 소인국이 있고 뭐 거인들의 나라가 있고 그러잖아요. 꿈속에서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난장이 꿈, 거인 꿈 꼭 보셨을걸요?
어릴 때. 예. 모든 옛 이야기 보면 난장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광부. 그죠? 백설공주 보면 광부잖아요. 그러니까 난장이는 굉장히 작죠. 지하 세계에서 땅 밑에 있는 보물들을 캐내는 존재죠. 예, 무의식에 어마어마한 그 묻혀 있는 보물들을 캐내는 그 난장이 장인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거인들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고 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꿈 공부를 할 때 최고의 대가 그러면 이제 칼 융이라는 박사님을 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유형들, 그러니까 요즘 뭐 MBTI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그거에 관한 책을 쓰실 때 모든 자료가 준비가 다 됐고, 그러니까 정말 앉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글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원고지가 안 채워져. 그래서 준비가 너무너무 많이 됐는데 10년 동안 이 책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융 박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항구에 어떤 커다란 배가 들어왔고 너무나 우아하게 빛나는 하얀 백마가 그 배를 항구에 끌어당겨서 이 정박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배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벌건 머리에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서 한 방에 그 백마를 죽여버리고 이 배를 끌어갖고 이 정박을 시킨 거예요. 그날부터 융 박사님이 거의 3달 동안 진짜 자지도 먹지도 않고 그 두꺼운 책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융 박사님이 이 책을 잘 쓰시고 싶어가지고 우아하고 매끈하고 사끈하게 쓰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그죠? 학문적인 간결한 언어로 이렇게 세련되게 쓰시고 싶었는 그 백마. 그러니까 이 작업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원시적인 게 바닥에서부터 막 쏟아내듯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 난장이와 거인의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꿈들이, 그러니까 신화에서 보면 언제나 거인들은 뭐 날씨를, 뭐 비를 내리고 뭐를 하고 엄청난 창조력을 갖고 있죠. 예. 우리가 그런 힘이 필요할 때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창작의 장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다 나는 내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해. 나는 일상의 삶을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예술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보통 시인들이나 그 화가들이나 자주 하는 얘기 있죠. 뮤즈가 나를 찾아왔다. 뮤즈가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우리 각자 안에는 뮤즈가 둘이에요. 한 뮤즈는 정말 앞서 봤던 이런 위대한 아티스트처럼 영감을 주는 뮤즈가 있고, 또 다른 뮤즈는 늘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찬물을 끼워 얻는 뮤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느 날 시가 쓰졌어. 근데 이 시가 너무 근사한 것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부끄럽게 어디다 내놓으려고 그래?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들 있죠. 그러니까 어머, 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이걸로 뭐를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이미 그거는 네보다 훨씬 앞서 뛰어난 사람들이 다 생각해 놓은 거야.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들 올라오죠. 네, 맞아요. 실제로 창작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 때문에 정말 자기를 갈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티스트들이 뭐 성격이 좀 개팍하다 뭐 이런 말 하죠.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한 이런 실험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물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한. 그런데 우리는 창조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를 조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주가 137억 년 동안 공을 들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존재들이고 그 오랜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온 이 창조의 영감들을 우리가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게 제가 처음 꿈을 배울 때는 정말 꿈이 너무 기발발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참신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 꿈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제가 종종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재가 아닌데 내 꿈은 정말 천재야. 그죠? 근데 이제 꿈을 몇 년 공부한 지 몇 년 지나면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는 정말 천재고 뛰어난 예술가인데 내 예술가는 아직도 좀 잠들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창조력, 그 상상력들을 다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감을 받아서 수많은 발명,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과학자, 발명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나도 내 안에 그런 장인들이 있는데 나는 왜 안 그렇지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그냥 제 꿈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박사과정에 있을 때 2년째에서 3년째로 넘어갈 때는 정말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죽을 것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그런 거 해야죠.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그 시절에 꾼 꿈이에요. 제가 헌책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고서점에 책을 그냥 한 권을 이렇게 빼내갖고 마치 악기처럼 연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정말 이거는 황홀함이야 막 그랬는데 저하고 폴 맥카트니의 예스터데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책에서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어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폴 맥카트니는 꿈에서 들었던 그 곡을 바로 악보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음악적 기가 없는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꿈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 분야에 몰입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낮 동안에 우리들의 어떤 일상이 그러니까 밤에 꿈에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만일에 노벨 과학상 과학상은 없죠. 물리학상을 받는 어마어마한 공식을 꿈에서 봤다 그러면 저는 웬 낙서?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상대성 이론도 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썰매를 타는데 어느 시점에서 썰매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년에 아인슈타인 전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일생의 업적이란 고등학교 때 꾸었던 그 꿈의 연장된 명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꿈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를 기억하지 그 음식의 식감과 풍미와 뭐 그 모든 거를 입에서 어떻게 해서 목으로 삼키고 기억 못해요, 그죠? 그런데 요리를 하는 사람은 그 디테일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음악적 기가 있는 사람, 그죠? 맨델레프 같은 사람들은 맨날 보는 거니까 빨리 기억해내죠. 그래서 꿈에 관심을 가지시고 꿈을 기록을 해보시면 꿈을 기억하는 방식도 진화를 합니다. 꿈에서 감각을 예를 들면 시각 굉장히 발달했죠. 청각도 꽤 발달했어요. 꿈에서 냄새를 맡고 미각을 다 음미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저는 이 학생들하고 그리스를 자주 가는데 그리스를 갔다 오면 한동안 꿈에서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 그러니까 방식들 이런 게 다 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발굴하지 않는 보물처럼 우리들의 어떤 그 창조의 영감도 그렇고 그 재능들도 그렇고 내가 뛰어난 아티스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발굴을 하고 드러내고 그거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나에 대해서 탐색할 영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범하고 뭔가 뛰어난 게 없고 상상력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지죠. 네. 그래서 그로부터 깨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알려면 그게 제일 최선무죠. 그러니까 그러자면 꿈에 관심을 갖고 내 안을 깊이 보는데 꿈보다 좋은 매체는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잠만 자면 그냥 공짜로 꾸어지잖아요. 근데 꿈을 꾸다가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꿈에 관심을 갖는 거가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명상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꿈은 이런 거란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자세히 보면, 깊이 보면 정말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자원들이 묻혀 있는 자리란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우리 안에 그 묻혀 있는 자원 중에 사실은 예술가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위기가 사실은 위기의 순간들이 인간들이 언제나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기후 위기라고 했는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시점일수록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상상력을 또 이 창의력을 발현하고 산다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위기를 놀라운 세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각자가 대단히 뛰어난 예술가고 발명가들이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깨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꿈은 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잠재의식, 또 나에게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뜻에서 잘 들었습니다. 참 재미있었는데 자는 동안의 생각이라고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는 동안의 생각이라는 말이 약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죠? 아, 그래서 자는 동안에라는 거는 아상, 자도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잠을 자요. 그러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아상이 눈을 감으면 훨씬 더 본질이 열리죠. 그래서 자는 동안의 생각, 아상의 생각은 말고요. 내 존재적인 그 영혼의 생각들이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 자는 동안의 영혼의 생각, 꿈이다. 굉장히 새로운데요. 강의 중에서 이제 꿈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과학자 또 예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박사님도 평소에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는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꿈에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자주 있죠.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시면 어디든지 제 꿈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신경 쓰고 몰두하고 이거에 집중을 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꿈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꿈에서 그러니까 등장하는 어떤 이미지나 아이디어들이 제가 백날 생각해도 나오지 않을 기발발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써요. 근데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제가 논문을 쓸 때였는데 그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그러니까 불교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고대의 어떤 여신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막 수염도 달려 있고 여기 뭐 이런 것도 달려 있고 이게 여신인지 남신인지 이게 뭔지 막 이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쓰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막 이런 시점에 그 진짜 도대체 여신이냐 남신이냐 뭐 이런 소리를 막 할 때였거든요. 근데 꿈에 그 이런 공간이 있고 가운데 어떤 조각상이 이제 흰데 저보다 조금 큰 조각상인데 꿈속에서 제가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둘레를 그냥 한 바퀴를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서 여신이네 그래요. 그러고 반대 바퀴를 또 이렇게 걸으면서 남신이네 그래요. 그러고 깨서 신은 여신 남신을 초월하는 존재지 내가 뭘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신이다 남신이다라는 거는 그냥 관점의 차이일 따름이다. 근데 제가 책을 100권을 읽었다고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꿈 다음에는 제가 이게 여신이다 남신이다 뭐 이런 거에 별로 집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박사님은 평소에 고민하시던 걸 꿈으로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떤 고민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꿈에서 어떤 해결 실마리를 주더라도 이게 나한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맞나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꿈 언어가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말이 돼 있어요, 이게 이미.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냥 아까 그 박물학자처럼 내 꿈을 기록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알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꿈이 또 다음 꿈에서 또 설명을 해요. 내가 질문을 하면. 이걸까? 그런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그럼 또 교정을 해요.
그렇게 알아들었어?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더라. 나도 이제 좀 기억하고 적어야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같이 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팀을 만드시면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룹 투사 꿈 작업이라는 거는 전문가 없이 그냥 모여서 그 기본적인 룰만 따르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룰을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게 필요해서 네. 책을 좀 참조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강의나 이런 데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꿈을 통해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내 안에 예술가 또 창조자의 그런 뭐랄까요, 내재 의식, 잠재 의식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강의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조금 진지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죽음이라는 거는 다 각자가 다뤄야 될 화두예요. 근데 꿈이 이 죽음의 과정들 아니면 죽음이 뭐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를 설명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임종 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임종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